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리뷰 손입니다. 여러분 그 제 채널은 이렇게 치밀한 그 대본에 의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요. 제 채널의 성격은 그냥 친구하고 얘기 나누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제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간혹 말을 더듬더라도 그런 걸 제가 또 편집을 정교하게 안 합니다, 일부러.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제 채널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요, 지금 상영 중이죠. 더 페이버릿이라고요.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그 대단한 거장의 또 영화입니다. 지금 엄청난 호평 속에 또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어요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이 더 페이버릿의 내용은 많이들 아시죠? 그 기존의 란티모스 감독의 송곳니라든지 랍스터, 킬링 디어 이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분위기를 보이는 감독인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거예요. 굉장히 비현실적인 설정과 소재, 그리고 기괴하거나 기묘한 그런 그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나 그런 설정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죠. 그래서 조금 난해한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입견을 좀 가지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영화는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중성을 보이는 영화. 그냥 익숙하세요. 영화의 소재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던 앤 여왕의 총애를 받고자 하는 두 여인의 경쟁을 그리고 있거든요. 굉장히 소재 자체가 익숙하시고 이 감독의 전작질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그런 설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냥 현실적인 시대물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설정들인 거죠. 그러니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재밌게, 또 약간 좀 웃음의 코드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, 또 스타들도 나오고 연기도 정말 잘해요. 그래서 연기상을 또 받기도 했죠.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야, 란티모스 감독이 완전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하죠. 역시 이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가 되긴 했지만 역시 란티모스 감독만의 그 성향이나 스타일은 고스란히 이 영화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이야기를 영화 얘기를 곁들여서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볼게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.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또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도 적어주시면 굉장히 또 그 서로 간의 소통이 될 것 같네요. 일단은 우화적인 느낌. 이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좀 우화적인 느낌이 들어요. 일단 송곳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마치 사육하는 것 같은, 동물을 사육하는 것 같은 그런 설정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그 랍스터 같은 경우도 커플을 만나지 못하면 동물이 된다라는 그런 진짜 동물에 대한 설정이 나오죠. 그리고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, 감독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물적으로 보여요. 동물적이다라는 말은 되게 원초적인 본능적인 모습들로 영화 속에 채워져 있다는 거죠. 이 더 페이버릿도 마찬가지입니다. 권력을 향한 여인들의 그 은밀한 그런 속내, 생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. 또 주변의 남자들도 굉장히 속물적으로 보이죠.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동물적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생각나는 것이요. 이 사람의 영화에는 상징성이 많이 등장하죠. 상징성. 그래서 토끼에 대한 상징. 역시 토끼도 우화적인 느낌을 보태는데 도움이 좀 되고 있네요. 비둘기도 등장하고요. 비둘기 사냥이 나오죠. 이게 비둘기 사냥을 보면 그 사라가 비둘기를 쏠 때 내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아비게일이 저 비둘기를 쏴 죽이는 것처럼 내가 사라에게 당하겠구나,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죠. 토끼에 대한 상징도 그렇고 비둘기에 대한 상징, 이런 영화 곳곳에
이 감독이 이렇게 상징성을 많이 보였던 것처럼 이 영화에도 상징적 의미, 은유적인 의미, 메타포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그 물건이나 그런 설정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란티모스 감독의 성향이 이 영화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공포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이 송곳니를 보시면 그 아이들에게 송곳니가 빠져야만 이 집을 나갈 수 있다라는, 벽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심어줘서 그 공포감으로 이 아이들을 다루잖아요, 아버지가. 랍스터도 보면 45일 안에 커플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해서 버려진다라는 숲속에 공포감이 있죠. 킬링 디어는 한 명이 희생하지를 가족 중에 한 명이 희생하지를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. 마치 신처럼 그 소년이 경고를 하죠. 죽음에 대한 공포. 더 페이버릿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속에는 어떤 공포가 있나요?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에서 내가 밀려나면 도태될 것이다 라는, 또 사라로부터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, 그 권력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위기감, 공포감이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더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. 이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편합니다. 이 영화는 그래도 제가 대중적인 영화라고 했잖아요. 부연 설명이 그렇게 장황하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자면 그 송곳니나 랍스터나 뭐 킬링디어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요, 여러분. 어떻게 킬링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소년이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니게 된 건지 설명하지 않습니다. 랍스터, 어떻게 하다가 미래 사회가 커플을 만들지 않으면 동물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됐는지 설명하지 않아요. 그냥 딱 그 설정에서 그냥 출발합니다. 설정을 딱 세팅해 놓고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. 보여주는 거예요.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은 뭡니까? 고질적인 우리 영화의 병폐. 지나친 설명과 친절이 난무하는 영화. 근데 이 감독의 영화는 불친절합니다. 부연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객이 뇌와 감정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. 그러니까 관객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기억에 남고 여운이 남는 영화가 되는 것이고, 감독의 주제의식도 아주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관객들에게 남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더 페이버릿이란 이 영화에도 보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. 그 정치 사회적인 그 앤 여왕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요. 또 이 에비게일이 어떻게 이렇게 권력에서 추락하게 돼서 하녀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도 그렇게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. 그냥 딱 이 감독 스타일대로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에서부터 그냥 출발합니다. 그리고 보여주기식이죠. 막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이 막 나서서 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자기의 주제의식을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. 상징적으로 그 주제의식을 담고 있죠. 그러다 보니 관객들에겐 더 여운이 남는, 더 인상적인 영화가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더 페이버릿의 또 이 감독의 전작들의 공통적으로 담긴 이 감독의 그 성향과 그 스타일을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.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 또 생각나시면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. 이 란티모스 감독이요, 그 좀 추가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면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는 감독인데, 지금 이제 벌써 결정이 됐다네요. 서부극을 찍으신대요. 소설 원작인 그 작품을 판권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서부극을 찍으신다고 하네요. 또 부패한 보안관이 나온다고 합니다. 역시 그 사회 부조리극의 거장이라고
할 이유가 있네요. 또 역시 이 부패한 보안관을 통해서 그 사회의 그 부조리한 면, 또 모순들, 또 그 속에 인간들의 그 원초적인 그 본능적인 모습들,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그만 마을의 그 부패한 보안관, 그 조그만 마을을 배경으로 또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,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실 것 같네요.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제 란티모스 감독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그리스 출신의 감독이죠. 그리스를 대표하는 감독이고 거장의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란티모스 감독은 그 여러 가지 상징이나 메타포적인 그런 그 설정이나 표현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냉소적인 시선으로 사회의 모습, 또 사회의 부조리, 또 인간 관계의 부조리,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그 주제로 삼는, 주제의식을 갖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감독이죠. 그 공포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포감을 담고 있어, 이 작품 속에는.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패한 보안관 이야기도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이 부패한 보안관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감이 영화 속에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예측이 좀 되네요. 뭐 송곳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곳니를 뽑아야지만 집을 나갈 수 있는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죠. 이 송곳니란 영화는 제가 굉장히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게 사이비 종교, 그리고 또 이런 부패한 그 정치 권력자들이 그 국민이나 신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? 공포감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적폐 언론들이 자꾸 뭐 전쟁이 날 것처럼, 꼭 우리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막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와 이런 것들을 연일 쏟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.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야 그 국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. 사이비 종교 지도자도 뭐 심판을 받을 것이다, 벌을 받을 것이다,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집안이 망할 것이다, 뭐 이런 식의 계속 공포감을 심어줘서 그 공포감 때문에라도 자기의 말을 순종하게 만들려는 그런 그 저희가 깔려있는 것이죠. 이 란티모스 감독은 인간과 사회의 그 부조리한 면들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거장 얘기를 하면서, 라스폰트레 감독의 거장 얘기를 하면서 그 라스폰트레 감독의 그 심리적인 불안 상태, 또 건강하지 못한 그 가치관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나치 옹호 발언이라든지 영화 속에도 등장하죠.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이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도 기괴하고 아주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고, 이 라스폰트레 감독의 영화도 굉장히 기괴하고 독특하게 영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요? 란티모스 감독은 심리적인, 정서적인 그 정립이 안 돼서 방황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기묘한 설정의 영화를 만들더라도, 굉장히 또 냉소적인 시선을 갖고 있더라도, 이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를 보면 결과적인 부분에서 보면 해피엔딩을 상징하고 있어요. 건강한 그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, 영화에.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기꺼이 거장이다라고,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라스폰트레 감독의 영화를, 최근작, 모든 영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. 가장 최근에 보이는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불안 상태나 비뚤어진 가치관, 이런 것들에 우려스러워서 거장임을 좀 제가 거부한다라는 듯이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그 저변에 깔린 가치관이나 주제의식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이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? 송곳니 영화 기억나세요? 결말? 아이가 결국은 자신의 송곳니를 뽑고, 즉 공포를 이겨내고 사회로 나가는 것이죠. 집을 나가게 됩니다. 트렁크에 들어가서 나가는데 성공하죠.
그 뒤의 일은 역시 이 감독 스타일대로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. 관객이 상상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딱 끊죠. 어찌됐건 간에 해피엔딩적인 느낌으로 영화를 끝내죠.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내서 이런 억압이라든지 사회 부조리로부터 벗어나보자 라고 하는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거예요. 또 랍스터도 보면 웨이터가 와서 이렇게 얼마밖에 안 차여있는 컵에 물을 따라줍니다. 그 남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. 사랑도 그 남자가 내가 장님이 되겠다, 여자가 장님이 되니까 나도 그럼 장님이 될게요.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. 두 사람이 잘 됐냐 안 됐냐, 그건 역시 이 감독 스타일대로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. 딱 끊죠. 역시 똑같이 관객들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놓습니다. 공통적이 있죠? 공통점이 있죠. 여러분 들어보니 그 사람 스타일이 계속 그런 거예요. 더 페이버릿도 당연히 권력에 대한 욕망이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, 이 감독의 그 건강한 가치관을 보여주려면 역시 욕망으로 했던 놈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야 되겠습니까? 아니죠.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를 만지면서 그 허무한 표정, 에비게일의 그 허무한 표정, 그 앤 여왕의 애완 동물인 토끼와 다를 바 없는 에비게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허탈해 보이는, 허무해 보이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그 허무성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자, 이런 것들과 다르게 살자라는 건강한 가치관으로 영화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이야기를 제 생각나는 대로 좀 해봤고요.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, 또 영상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또 다른 해석, 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,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더 페이버릿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작품성도 정말 뛰어난 영화입니다. 이 영화 보시면 제가 한마디 더 하면 광각으로 보여지는 화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현실적인 영화를 담고 있지만 이 감독의 스타일대로 광각을 다루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? 왜곡이 되죠. 화면이 왜곡이 되죠. 즉 비현실적인 겁니다. 이 감독의 스타일이 이렇게 영화 곳곳에 이 감독 스타일이 담겨 있어요. 사람은 쉽게 정말 안 변합니다. 그런 감독의 그런 그 스타일들, 또 감독의 특징들을 영화 속에서 끄집어내는, 잡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예요. 이 란티모스 감독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면 훨씬 재밌게 영화를 또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더 좋은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그 캡틴 마블이 개봉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조만간에 제가 최대한 빨리 캡틴 마블하고 또 이제 니쿤이 나오는 태국 로코물 영화를 리뷰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도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여러분 먼지 많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